때론 경기장 밖에서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이분들에겐 더 잘 보입니다. 언제든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갈 기회만 보고 있는 여의도 마이너리그 선수들, 이현주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이슈가 네. 많기 때문에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하고자 각국 정상들 거의 한 시간에 한 사람씩 네. 만나고 있습니다. 엄청 지금 이 많나요? 시간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네. 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아유, 사진으로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대한민국에 계실 때도 저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당 대표도 좀 많이 야당 하시고. 대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히 좋죠. 부산 네.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효과적인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똑부, 똑개, 멍게, 멍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 들어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 그다음에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 그다음에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 그다음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 그러니까 멍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네, 아니길 바라는 겁니다. 아니길 바라고 똑부라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 예. 김용남 알겠습니다. 좀 위험했습니다. 네. 왜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각국 나라의 정상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만나서 엑스포와 관련한 투표에서의 한 표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대방이 딴 사람도 아니고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소위 MBS 아니에요. 네. 무하마드 빈 살만.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분초를 다퉈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전략이 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이제 엑스포 같은 것의 유치 전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특히 예. 지난번 이제 잼보리 이게 국제사회에 부실 운영이 노출이 되면서 더더욱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자칫하면 결선에도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태리하고 그 사우디가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많이 만나고 무조건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어쨌든 정부 전략은 넓고 얕게 많이 만나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보다는 범위를 줄여서 좀 깊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느 날을 만나야 이게 이제 뭉텅이 표가 이렇게 오는지 이런 거에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굉장히 분주하시고 이 시간은 많이 투여해서 노력은 많이 투자하는데 결실을 잘 거둘 수 있을지 그게 그건 멍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뭐 이 많이 만났다 이런 뉴스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시간도 없는데 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아우, 시간도 없는데.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시대전환이 같이 합류해서 중도 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더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로 인해서 바다가 깨끗해질지 아니면 제가 죽어나갈지 내년 총선에서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영입 1호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원래 국민의힘은 귀순 용사에게 대단히 잘해드립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도 네. 국회의원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 국회의원 당선됐죠. 저희는 뭐 조정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네. 귀순 의사가 확인된
봐야 잘해드리죠. 아주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아. 영입 인사 1호. 우리 저 이현주가 그랬어요. 네. 귀수 나셨을 때 좀 반겨주던가요? 아니 미가 찝히세요. 지금 화가 많이 아니요. 나셨네. 저는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력이 지금 있는 곳으로 가서 힘을 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야당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연대한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양지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긍정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뭘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내가 개혁하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국민의힘 내가 바꾸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제가 중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도라는 것은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추구하는 건 뭐냐? 힘이 약한 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쪽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 입장,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중도가 아니라 기회주의예요. 네. 영입의 명분이 없다. 저 조정훈 위원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는 제가 또 하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 바로 세게 하시네요. 박영선 위원 서울시장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조정훈 위원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은 자기는 의원직 던지고 끝까지 뛴다고 그래놓고 단일화하고 자기는 의원직 지켰습니다. 의원님은 그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단일화하고 약속 지키고 저는 네. 10달 만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회주의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전혀 용서가 안 되고요. 아유. 더군다나 이 조정훈 위원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 자주 쓰는 말인데 영양가도 없거든요. 조정훈 위원이 사실 대중의 눈에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서울시장 후보 때도 안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법사위에 네. 시대 전환의 소수당의 몫으로 들어와서 네.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부터 그때부터 국힘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들어간 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또 힘이 작용했는지 작용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의 당의 뻐꾸기로 알을 낳고 거기서 자라서 이제 뻐꾸기로 이제 국힘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영향가 없고 네. 국힘이 기회주의자의 당으로 비치는데 더 크게 한 몫을 할 악영향을 겁니다. 끼쳤다. 네. 네. 아니 다른 말씀들은 다 하셔서 앞서 김용남 의원이 귀순 용사 환영한다 그랬는데 오늘 하루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이 보수 진영의 대표 언론인 조선일보 일면에서 맞아요. 무언칙한 영입이라고 이걸 세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향한 비판인지 조정훈 의원을 향한 비판인지 둘 다를 향한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영입을 가지고서 이 특정신문 일면에다가 이걸 갖다 비판적 기사를 낸 거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정당을 했는데 시대전환보다는 태세전환에 아주 유능한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거쳐온 정당을 보면 시대전환, 더불어시민당,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 세 정당 사이에는 아무런 철학적 정치적 접점이 없어요. 게다가 이분이 요즘 들어서 본인 정치의 소명을 586 척결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에 가서도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대표적인 586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험지에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러면 본인 그 정치의 일관성상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네. 무주공산이 된 마포에 무혈입성하겠다. 아직 무주공산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주공산. 이제 곧 무주공산이 돼. 곧 무주공산이 돼. 뭐 지금 현역은 노웅래 의원입니다만 아니, 거기 아마 이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국민의힘 있더라고요.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왜 저 사람을 데려다 꽃가마를 태워줘야 되지? 아니 우리 당의 비례대표들도 공천을 안 주는데 왜 다른 당의 상대방의 비례대표를 그것도 위성정당에서 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을 줘야 될 만큼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네. 이런 반론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요 말씀은 제가 마포갑에 꼭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네. 이 말씀 전혀. 꼭 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586 비판을 민주당에 있을 때 엄청 많이 하고 많이 투쟁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586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그럼 586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를 막 했어요. 그때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어. 그럼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그때 586은
비판을 많이 했었어야죠. 지금은요, 비판할 대상이 거기가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 문제 있는 뭐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쪽을 비판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 안 하고 그다음 김건희 특검 문제가 그 여사에 대해서 뭐 예우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특검은 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제발. 본인이 막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막으셨잖아요. 제발. 도대체 뭘 위해서? 제발 정치권에서 대세죠. 기회주의자는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 한 기술을 말씀.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발탁을 쓰지 간단하게 않고. 한 말씀. 아니 들어보니까 이래서 귀순 의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고, 그건 내가 농담이고. 문재인 정권 때 비판 정말 제일 많이 지금 하셨어요. 국민의힘에 맞아요. 있는 의원들보다 제가 아니, 더 제일 많이 많이 하셨어요. 비판했어요. 예. 기억합니다. 지금 영입 인사 1호로 발표하면서 한 5분 정도가 더 영입 발표가 됐어요. 오늘 네, 행사도 오늘 있었잖아요. 됐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누굴 영입했다고 발표한 게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매우 반갑습니다. 네. 이런 상황 자체가 네. 진짜 당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온 것 자체도 네. 오랜만이고 그리고 영입 대상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뭐 고위직 관료를 지낸 분도 네. 있고 네, 해서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에 이제 알겠습니다. 인적 역량이 네. 좀 좋아지는구나, 네. 늘어나는구나. 그런 아니, 자, 영입 인사도 너무 반가워 박수 치고 있는데 요거까지 반기는지는 제가 조금 이런 확인이 건 찐인 필요한데요. 거예요. 네. 그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30명 정도가 총선에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30명이 출마하고자 하는 희망지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소위 TK, PK 지역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네. 그쪽은 뭐 힘을 안 보태줘도 돼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그 경력을 갖고 수도권 험지, 네. 경기도 남부 서부 벨트에서 자기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웰컴이죠, 웰컴. 그거는 그건 알면서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뭐 불필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영남 아니면 강남 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부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대체로 이용주 의원 한마디 하시죠. 대통령실 타이틀 달고 누가 그 험지에 가가지고 제가 하려고 진행해서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수도권에 나가신다 그러면 아무도 별 관심이 없을 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지금 굉장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만약에 영남에 나가겠다 이러면 굉장히 웃기는 거지. 이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아주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막 이런 거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잘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디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옵니까? 저는 정말 염치가 없다, 네. 이 사람들. 그 대통령실 차출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의 요구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요청이 맞을까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뭐 굳이 여기서 새삼스럽게 무슨 다시 얘기를 얘기를 해요. 합니까? 아, 그래요? 당이 그거를 왜 요구합니까 지금? 아니 보도가 나와서 여쭤본 현직 거예요. 의원들도 있고 아니, 원내위원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바로 뜨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최욱 씨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당이 그걸 왜 요구합니까 하는 게 당연한데 네. 이걸 더 물어보셔요. 그런 게 왜 지금 보도가 될까? 이게 네. 더 이상한 거예요. 네네네. 옛날에도 보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많이들 차출돼서 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뿌리면서 네. 이거는 용산이 원한 게 아니라 당이 원한 것이야. 네네네. 이 얘기를 하게끔 하는 힘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아, 거고. 용산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일러요. 이 일르다고 하는 것도 함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함의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네. 용어는 잘못됐어요. 차출은 아니에요. 차출은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이제 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이 안 네. 되죠. 아니 선거가 얼마나 힘든데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 억지로 등 떠민다고 선거를 출마해요.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뜨거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